워너비 투수, 최고의 투수 현역 선수 가운데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오늘 그 7번째 순서입니다. 소니 그레이 선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오클랜드 어슬레틱스가 1라운드 전체 18번으로 지명했던 유망주 투수고요. 저희가 지난번 편에 소개해드렸었죠. 스트로맨 선수보다는 큽니다만은 이 선수도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체격 조건이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신장이 178cm, 88kg. 메이저리그 경력 어느덧 11년을 뛰었고요. 279경기에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산 98승 85패. 이변이 없다면 2024 시즌에 100승 투수가 될 거고요. 통산 평균 자책점은 3.47. 준수한 성적이죠. 여기에 1571이닝을 소화하면서 1348안타를 허용을 했습니다. 탈삼진도 거의 이닝당 하나에 가까운 1521개의 탈삼진을 뽑아냈습니다. 자, 이 선수는 우리에게는 컨트리 뮤직의 본산지로 알려져 있는 테네시주 내시빌 출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사망을 했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러면서 1학년 때는 주로 투수보다는 야수, 좌익수로 많이 뛰었던 선수고요. 3학년 때부터 투수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3학년 때 기록을 찾아보니까 11승 2패 0.95의 아주 뛰어난 성적을 거뒀고요. 4학년일 때는 4승 무패 0.79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자, 마지막 2년 동안은 어쨌든 타자로서도 원래 이제 야수로 출발을 한 선수잖아요. 타율이 5할을 쳤다고 해요. 그리고 팀 내에서는 쿼터백으로서도 활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운동신경이 뛰어난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당시에 시카고 컵스가 2008년도에 27라운드에 지명했지만 본인이 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야구 명문 반더빌트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1학년 때는 이제 불펜으로 출발을 했는데 곧 선발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3학년 때 12승 4패 2.43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팀을 최초로 컬리지 월드 시리즈에 이끌게 됩니다. 자, 그러고 결국은 이제 4강까지 올라가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프로 스카우터들 주목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결국은 오클랜드가 1라운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18번째로 소니 그레이를 지명을 하면서 그 당시에 계약금 154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오클랜드의 역사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영건 3인방이 한참 활약을 할 당시에 이 선수들 전부 다 대학을 다닌 선수를 프로 계약해서 빠르게 마이너에서 빠르게 성장을 시켜서 전부 다 이 프로,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레벨에 데뷔를 시켰었거든요. 소니 그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출발 자체를 더블A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보통 고졸 선수들이 루키리그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그만큼 기대주, 당연히 1라운드 선수니까 그렇게 했겠죠. 자, 그리고 결국은 지명한 지 2년이 지난 2013년 7월 10일 날 메이저리그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선수가 올라오게 된 이유,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선수죠. 댄 스트레일리 선수가 내려가면서 콜업을 한 선수가 바로 이 소니 그레이 선수입니다. 처음에 이제 불펜 2경기에 출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일단 다시 마이너로 강등이 됩니다. 강등이 됐다가 8월 10일 날 재콜업이 되면서 선발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첫 해를 그래서 5승 3패 2.67의 준수한 성적으로 마감을 하게 되고, 제가 이 당시에 소니 그레이 선수가 상당히 강렬한 이미지로 남아있거든요. 그 이유가 디비전 시리즈, 본인이 어쨌든 데뷔한 첫 해에 포스트시즌 나가서 디비전 시리즈에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상대합니다. 이때 디트로이트는 상당히 강팀이었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스틴 벌랜더, 맥스 쉬어저 선수가 쌍두마차를 이루면서 디트로이트의 전성기를 구가했었고, 미겔 카브레라 선수도 합류를 해 있었어요. 벌랜더 선수를 또 맞상대를 해요. 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던지면서 8이닝 무실점. 하지만 그 당시에 벌랜더 선수도 역투라면서 소니 그레이 선수가 8이닝 무실점했습니다만은 승패 없이 물러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니 그레이 선수가 좀 싹수부터 남달랐던 데뷔 첫 시즌을 보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데뷔한 지 2년 차가 되는 2014 시즌에 바로 개막전 선발로 낙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즌에 14승 10패 3.08의 좋은 성적, 그리고 구단을 2년 연속 포스트 시즌으로 이끌게 돼요. 체격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의 소니 그레이는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투구 패턴을 보여줬었죠. 일단은 그때는 96마일의 빠른 볼과 낙차 큰 커브를 내세운
아주 그냥 흔히 얘기하는 우왕 정통파 투수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시절입니다. 자, 그리고 2015년도 2년 연속 개막전 선발로 하고 또 데뷔한 지 3년 차가 됐을 때 처음으로 올스타에도 뽑힙니다. 그 시즌도 14승 7패 2.73이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사이양 투표에 3위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 시즌에 사이영상 받은 선수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달라스 카이클 선수, 2위가 데이비 프라이스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2016 시즌에는 좀 부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5승 11패 5.69로 좀 부진함을 나타냈었는데, 그래도 이 선수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2017년도 봄이 됐을 때 WBC 미국 대표팀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즌에 오클랜드에서 6승 5패 3.43. 근데 여러분도 오클랜드 공식 아시죠? 이 선수가 이제 점점 FA가 다가오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몸값은 오를 텐데, 그러면 뭐 가차 없이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습니다. 바로 양키스가 집어가죠. 양키스에 이적을 해서 양키스에서는 4승 7패 3.72의 성적을 거둬요. 2018년이 어떻게 보면 소니 그레이에게 다시 좀 어려움이 찾아온 시즌이었는데, 홈에서 유독히 좀 부진했습니다. 원정 경기 성적은 3.62의 성적으로 나쁘지 않았는데요. 양키 스타디움에서는 평균 자책점이 7.71. 이렇게 부진하니까 소니 그레이를 불펜으로 보내버리고 새로 영입한 랜스 린 선수에게 로테이션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즌 통산 성적은 12승 15패 4.85. 양키스가 그래서 소니 그레이를 잡지 않아요. 잡지 않게 되니까 2019년도 1월 달에 신시내티 레즈로 결국 트레이드가 됩니다. 근데 신시내티로 간 게 오히려 소니 그레이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정말 좋았었던 대학 시절의 코치였던 데릭 존슨과 다시 조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시 포수였던 커트 카살리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본인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메케닉을 찾는데 도움이 된 거죠. 그러면서 신시내티와 3년 연장 계약을 맺게 되고요. 11승 8패 2.87의 성적을 거두면서 본인 두 번째 올스타에 선정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소니 그레이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사실은 오클랜드 시절의 그런 좀 그레이와 신시내티의 그레이는 좀 달라요. 성적상으로는 예전의 모습을 찾았는데 투구 패턴이 이제 구속이 예전보다 약간 떨어지고 예전에 비해서는 슬라이더. 지금 올 시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 2023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이제 스위퍼까지 갖추면서 과거 빠른 볼 커브 투수에서 이제 빠른 볼 슬라이더 투수로 좀 변형이 돼가는 그런 모습을 신시내티 시절부터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 5승 3패 3.70, 2021년도에는 7승 9패 4.19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러다가 결국은 또 역시 신시내티도 2022년 3월달 미네소타 트윈스로 소니 그레이를 트레이드를 시킵니다. 트레이드된 이후에 8승 5패 3.08에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시즌이 끝나자마자 미네소타가 옵션을 발동시키면서 $1,200만 안겨주는 계약을 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2020 시즌부터 소니 그레이가 좀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이유가 투구수가 많아지면 급격히 페이스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좀 체격이 작은 투수들의 한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런 모습은 미네소타에서도 좀 연결이 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선수가 나온 경기 수도 경기 수입니다만은 전체적인 이닝 수 자체가 사실은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듣기는 해요. 2023 시즌에도 8승 8패, 그러니까 길게 못 던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발 투수로서 승을 챙기기가 조금 어려워지면서 조금 이제 두 자리 승수를 계속 거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2.79의 평균 자책점을 보여줬고 184이닝, 오랜만에 많은 이닝을 소화해 줬기 때문에 그런 점을 믿고 세인트루이스가 3년 계약, 그리고 연평균 $2,500만 사실 적은 계약 액수는 아니거든요. 이런 돈을 받으면서 결국은 계약을 맺게 된 거죠. 자, 소니 그레이 선수 말씀드린 것처럼 데뷔할 때부터 정말 두둑한 배짱, 당도랑 좋은 구위 이런 갖춘 선수로서 각광을 받고 왔는데요. 뭐 이미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로맨 선수처럼 그 정도까지 작진 않습니다만 역시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단신에 크지 않은 체격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레이 선수를 던지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90말 초반대의 구속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이루게 되면서 메이저리그 평균 구속 이상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본인이 뛰어난 스트라이크 존을 되게 넓게 활용을 하고 스위퍼까지 장착을 하면서 본인의 투수로서의 생명력을 계속 연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니 그레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특히 제가 볼 때는 대학을 진학한 그런 메이저리그를 바라보는 선수들에게는 하나의 또 워너비 투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모습으로 소니 그레이 선수를 꼽아봤습니다.